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최대 요소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신과도 갔었어요. 오늘은 서경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경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예쁜 척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석영이라고 하고요. 온세밀이랑은 제가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도 이소희님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종 모델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경님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요즘은 한 8.1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8.1점? 네. 서경님은 삶에 굉장히 좀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만큼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자존감이 높으셨는지 혹은 좀 나를 사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뭔가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거를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모든 순간이 우리는 딱 한 번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딱 일어나자마자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예를 들면 오늘은 저는 인터뷰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밖에서 이 날씨를 즐기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또 제가 또 출근길에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현관문에 거울 하나씩 있잖아요. 진짜 이거 약간 오글거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문 밖을 나서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베스트셀러 책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도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힘나고 좋은 거예요. 아침에 거울 속에 제 자신과 막 마음속으로 최석영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다 하면서 하이프를 하고 집을 나서면은 그래도 뭔가 하루 종일 일을 하러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좀 힘이 나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루든 좀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제가 저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게 보이나 봐요. 다들 느껴지나 봐요. 저는 저 자신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는 저 스스로가 뭔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인 게 또 제가 좀 긍정적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주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못 주신다면 내가 줘야겠구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저는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살면서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서경님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좀 돌보고 아끼시나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건강은 꼭 챙기려고 해요. 운동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하거든요. 저만의 시간을 꼭 가져요. 그리고 또 제가 프리랜서로 오래 일해가지고 제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내년에 30이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칭찬 들을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루에 한 번쯤은 제가 저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오늘 하루 뭐 일하기 싫었는데도 열심히 일을 했고 뭐 또 오늘 또 운동도 열심히 했고 참 잘했다 이러면서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저 자신을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저를 아끼고 있습니다. 전 소중하니까요. 우린 소중하니까요. 예전에 캐나다에 사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캐나다에 가가지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은 막 할머니 분이 막 킥보드를 타고 막 장 보러 다니시고 회사원분이 막 진짜 아침에 막 롤러 타시면서 출근을 하시고 그냥 다 뭔가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그 도시에 갔을 때 이 도시에서 유행하는 건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또 이렇게 친구도 제가 많이 사귀었었는데 제 친구들이 누구였냐면은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도 있었고, 캐나다에는 좀 길에 노숙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알바하는 중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친구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못 만났을 법한 그런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되게 또 자유로운 그들의 인생을 제가 또 이렇게 공유받으면서 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고 되게 자신감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제 인생의 거의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 캐나다에 살았었던 게. 되게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네, 너무. 이제 팬분들이 서경님한테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서경님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이 좋다라는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제 자신감이 좀 뿜뿜하는 친구들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경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요소가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좀 위축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요소는 뭐 사실 외부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위축되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면 당연히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최대 요소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뭐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본인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이만큼밖에 못 할걸요?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크게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또 너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하고 현실적인 실천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모든 데일리, 저의 모든 성취와 이런 저의 실행이 저의 자신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난 자신감을 있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좀 당당해지는 비결을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 안 저지르고 이렇게 선량한 시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확실히 건강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좀 운동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진짜 뭐 1분, 뭐 2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이런 거를 해보셔도 좋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실천으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더 자신감을 제발 꼭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자신감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신감 있는 사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서경님 같은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사는 거 우리 자신감은 꼭 있어 봅시다. 저는 아까 서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 게 좀 스몰 스텝을 밟으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뭔가 나에 대한 믿음이 좀 차 있어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걸 좀 작게 나눠서 네, 맞아요. 작은 성취들을 해나가는 거. 왜냐면 또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거 보면은 막 진짜 목표를 뭐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운동을 다음 날부터 1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이게 원래 하지도 않았던 걸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20대 초반에 뭐 체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체력을 기르려고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하루에 10개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10번 뛰면 끝이잖아요.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됩니다. 자신감이 차오르는 걸 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뭐 석영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그런 저- 때가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완전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녔던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했어가지고 일이 항상 들쑥날쑥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일을 진짜 영혼을 갈아서 다 했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혼을 갈아서 일했죠. 그랬더니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때는 막 눈에 핏줄이 막 다 터졌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흔히들 말하는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번아웃 왔을 때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진짜 누워만 있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신과도 갔었어요. 정신과도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정신이 멀쩡하고 정신과 상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 들 때도 그럴 때도 그냥 가거든요.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전문의와 확실히 상담을 하면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의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의 상황이 제 스스로가 또 인지도 되고 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신과 상담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번아웃이 온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진짜 일이 많으면은 그냥 계속 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한다든지 하면서 하루에 최소 그래도 7시간은 꼭 자려고 하고 그리고 자유시간 한 2-3시간 정도는 꼭 가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일이 많아도 그냥 이렇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면서 또 놀 건 놀고 하면서 하니까 번아웃은 또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제가 무기력을 한번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무기력은 살면서 누구나 꼭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무기력 왔을 때 막 오히려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잘 쉬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일하고 싶어질 때까지. 여러 일을 좀 겪으시면서 서영님 스스로 그런 무기력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기력이 안 오게 대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 하시고 계시고 네. 그러면 가치 단어를 고르는 걸 할 거예요. 서경님께 중요한 가치 단어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단어들을 선택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단어 3가지로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건강이랑 자유랑 감사를 골랐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뭔가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긴 한데 제가 사실 막 피부 희귀 질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거의 완치가 없거든요. 그냥 제가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다시 재발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살면서 좀 크게 아팠던 적도 많았어가지고 일단 저의 무조건 1순위는 건강이거든요. 왜냐면 뭔가 신체적으로 아프면은 같이 마음도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1순위는 무조건 몸과 마음의 건강이고 그리고 2번째로는 자유를 골랐는데 제가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면 뭔가 제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2번째 자유를 골랐고 그리고 또 3번째 감사를 골랐는데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루에 한 번쯤은 제가 저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또 하루에 한 번쯤은 제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이제 그냥 뭐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소님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그냥 모든 거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또 감사를 골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짜 삶이 풍요로워지는 네. 것 같긴 해요. 저는 요새 그렇게 심장이 뛰는 거에 감사를 많이 해요. 봤어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멈추면 그러니까 그냥 날 살아있으면 죽는 감사한 건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살아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너무 좋아요.